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오늘 날씨처럼 우리 시장도 그리고 내 계좌에도 비가 내렸던 하루였습니다.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바라봐야 할 테마와 이슈, 또 그리고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노란 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먼저 투자 고지하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사연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또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참여 코드는 0721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즈부 투나잇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월요일을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매우 짓궂었는데 전문가님 계좌는 오늘 혹시 비가 왔나요? 아니면 화창했나요? 제 계좌는 네. 그래도 화창한 날이 좀 많습니다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무릎이 아프다,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리는 기상청보다 빠르게 비가 오는 소식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가 오면서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어땠습니까? 주말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죠. 그 리스크가 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또한 이번 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는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것과 한 가지 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이유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고, 한 가지 더, 개파락이 심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도 코스닥도 괜찮은 자리에 있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좋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2655.28포인트를 이탈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오전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장이 마감될 때 2655.28포인트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걸로 봤을 때 상단 박스권에서 아직까지 상승할 기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단기적으로 보유하셨건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건 지금은 추가 매수 자리일 뿐 손절할 종목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더불어 4월 가장 중요한 건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올라올 수 없는 종목인지, 그렇다면 내년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엿보이는 종목인지, 아니면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내 본전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있을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우리 하루 이틀, 1년, 2년 주식 매매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종목들 상담 주시면 제가 짧은 시기열에서 그리고 긴 시기열에서
어떤 구상을 하시고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시면 타당할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전쟁 관련해서는 조금 장기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은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 고민 많이들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미리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이따가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이 너무 저도 전문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먼저 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대 가까운 하락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끌어내렸습니다. 2,67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850선을 깨고 842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850선 회복하면서요. 852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따른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심리 때문인지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가 나타났거든요. 수급 포인트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에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거래소에서는 물량을 계속 담아내다가 오늘 팔자세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최근 9거래일 연속 물량을 계속 덜어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제조업 쪽으로 매도세가 집중된 모습이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연출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이제 매수 전환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매도세로 300억 원 가량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최근 6거래일 연속 팔자세 연출되고 있는데요. IT 하드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반도체가 조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 줄여나가면서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82,000원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 다시 낙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1.79% 하락한 82,000원 그래도 지켜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 오전장에 강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S51 전일 대비 1.65%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혼조세 연출됐습니다. 간만 미증시에서 또 테슬라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주들 오늘 약세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약보합권에 장을 마쳤고요. HLB 홀로 5.91% 상승했네요. 또 MSCI 한국 지수 편입 기대감에 계속 강세를 보이던 엔캠이랑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은 파란불 켰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석유와 가스 또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금속을 제재한다는 소식에 비철금속 종목들도 오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투자를 안 해야 하는지 손절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건 이미 미국 시장의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롤링을 통해서 국내 주식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냥 환전해가지고 자국으로 보내는 게 더 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주식을 투자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종목만 갑니다. 네. 전선 관련주 많이 올라왔죠. 네. 구리 관련주, 비철금속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올라갈 만큼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약 바이오주들 올라갈 만큼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음 먹거리가 필요한데 총선 끝났죠? 총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만 지금 없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굳이 무리해서 종목에 투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일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바로 데이터 관련주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내일은 시장에서 꽤나 재미있는 모양을 보여줄 것인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였었던 그 물량들과 그리고 오늘 매집했었던 물량들을 확인해 봤을 때 내일은 외국인들이 데이터 관련주들로 밀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결론 내어보자면 삼성전자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엄청나게 내려갔죠. 하지만 내려간 만큼은 회복을 못했지만 상당 부분 다시 회복세를 보여줬고 그렇다면 코스피는 이제는 괜찮다. 하지만 코스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다만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놈은 간다. 네.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는 놈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음. 그렇다면 이럴 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죠. 가는 놈을 타면 됩니다. 못 가는 놈들은 눈에 보여요. 이 친구들은 못 갑니다. 그런데 가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눌림목에서 진입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전고점 돌파할 때 진입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추세가 전환되는 변곡점에서 진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진입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이냐는 차트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뉴스의 관점이 더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입 자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입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얼마나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뉴스를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네. 자, 제가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짧은 시기열에 끝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것은 차트일까요? 아니면 뉴스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뉴스입니다. 왜?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께 제가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미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피해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주, 운수항공주들. 네. 그죠? 왜? 이 종목들은 유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탑승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매우 극소예요. 그런데 유가가 올라갔다고 기름 안 넣으면 비행기 운행 못 하겠죠. 그쵸. 그러면 제트오일을 쓰는 항공주 그리고 배, 조선업종들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그래서 조선업은 괜찮으냐?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드렸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네. 유가도 올라갔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그로 인해서 가야 하는 판로가 무너져 버리죠. 그렇다면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돌아가게 되면 뭐가 늘어난다? 운송비의 부담이 생긴다. 그런데 이미 선박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 운송료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본다? 해운사가 보겠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없을 것이니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국제유가의 상승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냐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치솟고 멈춰지고 내려올 것이냐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줄어드는 그 시기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제유가가 올라갔다가 주춤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 자리를 포착하신다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셔도 괜찮은 시장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그리고 또 조선업 관련주들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조선업 관련주에서는 조선업이 이제 올해 수주가 증가하고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조선업 중에서 딱 보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있습니다만 네. 제가 조선업과 해운주들은 매매해야 되는 시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불편해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조선업과 해운주도 시계열로 봅니다. 그런데 연단위 행사로 보는데 언제 매집하기 좋은 시기냐? 찬바람 불 때. 겨울에요. 찬바람 불어올 때, 가을철이죠. 네. 네.
찬바람 불 때 매집해서 이듬해 봄에 매도한다라는 관점으로 조선업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어요. 이민청과 관련된 내용. 이민청만큼은 정말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 많겠지만 그중에 조선업 빠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유, 네. 캐파가 이미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수주를 더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청이 빠르게 무언가 내용이 나와줘야 되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 수주는 이미 작년 초창기부터 언제까지 꽉 차 있다는 내용이 나오느냐? 2028년도까지. 수주가 네.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인력난만 확충할 수 있다면 조선업은 히든 카드를 가지고 휘두를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이미 캐파는 꽉 차 있지만 여기에서는 굳이 우리가 같은 가격으로 배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들 2029년이라도 받고 싶으면 돈 더 내. 라고 네. 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이 매출액으로 직결되겠죠. 심지어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에도 큰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조선업종 잔잔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네. 해운주들은 아직까지도 내용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생길지를 지켜보시되 역시나 가을 전인 여름철에는 파도의 너울이 심하기 때문에 민감한 제품들은 배로 운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기만큼은 투자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린다면 네. 조선업과 해운업종은 언제 진입해서 언제 익절하면 된다라는 관점이 생기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선업 같은 경우 올해는 조금 잔잔할 것이다라는 전망 의견 주셨고 또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 매도해서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매수해라. 이게 이제 시점에 좀 또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머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반대인가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어올 때 가을에 매수 사들여서 그다음에 따뜻한 봄이 올 때 매도해라. 네,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서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아니 우리 시청자님도 네, 뭐 여러분. 공매도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가을에 매수해서 봄에 매도해라 라는 이렇게 시점 특징,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더 네. 질문해도 될까요? 많이 지금 질문 주세요. 육- 이게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네. 아나운서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네. 아나운서님만의 궁금증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오, 거고 네네. 저도 방송에서 여기까지는 언급 드렸어야 되는데 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요목조목 따져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질문을 주시면 오히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인성 전문가님께 질문을 할 때 항상 편안한데요. 네. 유가 관련주 안 그래도 요즘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 그런데 또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이 유가 관련주들은 이제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 한국 석유와 흥구 석유가 오늘 꽤나 상승을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오, 네, 더 갈 수 네.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한국 석유와 흥구 석유의 차트를 봤을 때 지난주랑 비교해서 갭을 너무 많이 띄워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갭을 띄워놓다 보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물리면 어디에서 손절해야 되는데라는 그 손절선. 최초로 손절선으로 잡아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동평균선이겠죠. 네. 그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데까지 버텨주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차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차 상승의 시작점이 오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갭을 띄우건 아니면 갭을 하락시키건 상관없이 종가만 맞춰서 유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이동평균선만 올라와 준다면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유가 관련주를 진입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방금 말씀해주신 흥구석유나 이런 것들은 차트를 보면 이미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좀 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라갈 친구들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종목들을 담아야 할지 아니면 네. 조금 주가 자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다른 종목들을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 비기인데, 네. 제 비기인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얘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갭이 뜬 종목이 주가가 하락할 때 어디에서 사야 될지 고민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여주다가 사자세로 전환되는 그 시기쯤부터 프로그램도 같이 사자세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먼저 사자세로 전환시키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때 눌림을 잡을 때에는 프로그램을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순매수로 먼저 전환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날 따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 그 다음 날도 지속적인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 네.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집을 한다라는 건 주가를 폭락시킨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폭락이 아니라 네. 외국인들이 더 좋은 입지 조건을 잡기 위한 낙폭을 만들었을 뿐 낙폭을 만든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매집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1차 진입 시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낙폭을 심화시켜서 주가를 빠뜨려 놓고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살 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시면 평균 단가가 똑같이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1차 매집했었던 곳까지 주가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본전이 오시겠지만 외국인들을 따라가면 우린 이미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를 급격하게 매도세로 전환시키면서 물량을 털어내버리면 외국인들이 큰 수익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1차 매집했었던 그 자리보다 더 높이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부터 아래로 야금야금 천천히 주가를 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죠. 외국인 네. 판에 나도 팔아야지. 프로그램 판에 나도 분할 매도해야지.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가 관련주를 보고 계시다면 외국인들의 동향,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더 집중해서 관찰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그 안에 키가 있다, 실마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정말 1급 비법을 전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프로그램 매매 동향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조금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항상 프로그램의 매매 동향을 항상 브리핑해주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 관련주들 이렇게 질문 해결해 봤고요. 이제 지금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상담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윙이푸드, 그리고 매수가 1,530원, 비중 12%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국내 상장인 중국 기업인데요. 오늘 종가가 1,672원에 그래도 매수가보다 높게 오늘 장을 마쳤네요. 5%대 상승했고요. 아마 지금 익절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으셔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4월 초에 보시면 장대 양봉 그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825원까지 장중에 고점 이렇게 형성을 했었네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봤는데 가공육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수익이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왜죠? 네.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네. 윙이푸드뿐만이 아니라 몇 종목 있습니다. 그중에 네. 가장 악질적인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 어. 그리고 윙이푸드 두 기업의 공통점은 중국 기업이다라는 네. 거. 그런데 왜 위험하느냐? 언제든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언제든 바운대로 주가를 폭락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윙이푸드를 진입하신 자리 1,530원은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에 있으시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1,695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내일이 익절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느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전고점을 넘어갈 기대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탈, 이거래일 이탈이 나왔죠. 근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탈한 구간이 이거래일입니다. 하루 이틀이죠. 그렇다면 내일은 1695원 위로 올라갈 것이고 한 가지 더 종가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오늘보다 더 붙을 겁니다. 그래야 수요일 날 1865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내일 1695원을 못 넘어가는 그 자리가 익절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종가 부근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계열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매우 짧게 단타할 수 있는 그 말은 즉 무엇이냐? 우리 주식시장엔 남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오, 뭔가요? 바로 마약과 관련된 종목. 아, 왜 좋아하죠? 왜냐하면 네.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는 종목이면서도 변동성이 너무 격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잘만 하면은 수익 그냥 뭐 5분, 10분만 해도 10%, 20%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마약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만 여기 한 가지 더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중국 관련 기업주들.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위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쏘아 올려요. 어떻게 쏘아 올렸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네. 그런데 올렸다가 내릴 땐 또 어떻게? 신명나게 내립니다. 내리는데 다시 바닥을 잡고 주가를 올리는 거라면 여기서부터 무엇이다? 박스권으로 본다. 근데 이 박스권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가 중반보다 약간 높아요. 그 말인즉 1,500원을 이탈할 때는 손절자를 잡아놓고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차트를 길게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동전주일 때는 쳐다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동전주가 아니었었던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간이랑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랑 비교했을 때 이걸 포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확대해 보겠습니다. 갭을 띄워놓고 하락해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더 내려갔죠? 더 이탈됐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잘라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올라갔던 만큼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이 종목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전고점을 돌파할 기대감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빠르게 익절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 왜? 어디까지 회귀된다? 다시 돌아가는 자리.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윙이푸드는 지금 이미 높은 자리에서 진입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저는 내일이 트리거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 3시 20분의 가격이 1695원보다 높지 않다면 이 종목은 내일 익절하셔야 된다는 의견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윙이푸드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일단 1차 목표가 1,695원 이 부분을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면 또 그 전고점인 1,865원까지 2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다. 다만 내일의 종가가 1,5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 좀 중요한 날일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익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양 디지텍입니다. 매수가 23,1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우주항공 관련주고요.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꽤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9%대 오름세 나타났고 24,25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차트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4월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래도 이어나가고 있네요. 오늘 굉장히 24,45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24,250원에 종가를 마쳤는데요.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23,100원이시면 아무래도 수익권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 또 익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더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 추가 매매를 해도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한양 디지텍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양디지텍은 제 판단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종목입니다. 오. 첫 번째, 네. 역사적 신고점이에요. 역사적 아. 신고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죠.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내일 오늘의 종가가 되는 24,250원 위에서 끝나지 않으면 한양디지텍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1차적으로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기관이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이 창을 조금 당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관이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관이 이 거래를 연속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프로그램도 약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띄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일 오전부터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라는 건 내일은 괜찮은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파란색 지지선인데 19,23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9,230원까지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감행하실 게 아니라면 이 종목은 내일 하루만 보시고도 익절을 잡아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 오늘 진입하신 거니까. 그죠? 이미 수익 구간에 오신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 내려다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가장 중요한 거 23,100원이시면 23,000 얼마에는 팔아야 되겠습니까? 150원에는 매도를 하셔야 BEP가 나오겠죠. 그런데 BEP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팔아야 되는 자리를 잡아본다면 어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못해도 23,300원 정도가 오면 이때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4,2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약 1% 정도 하락을 해서 끝났다라는 것. 그렇다면 24,000원에서 시간의 단위가 종가를 형성한 것으로 봤을 때 내일 시가는 24,000원이 될 것이고 23,300원까지는 몇 호가입니까? 14호가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전장에 빠르게 내려오게 될 경우에도 23,300원을 이탈할 때는 익절하셔야 되겠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전고점을 넘어서 연고가 경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되 가장 중요한 거, 내 본전을 위협하는 주가까지 내려올 땐 수익을 못 보시더라도 지키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23,300원을 이탈할 때는 무조건 익절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디지텍 내일 익절가 23,300원 잡아주셨습니다. 빠르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 43,400원 그리고 비중은 11%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DDR5, AI, 5G 굉장히 엮여있는 연결고리가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3.57% 밀렸습니다. 45,5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가가 43,400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손실 구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46,5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네요. 이게 아마 3월 말쯤 되는 것 같아요. 4만 원대를 깨고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다시 나올지 시청자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 이 이수페타시스 4만 원대 계속 지키고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까지 총 5,839거래 일째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바닥을 딛고 나서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만 있죠. 그렇다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지지가 되는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 최악이 된다. 그렇다면 해당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단의 박스권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인가라는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자, 선을 몇 가지 그을 겁니다. 첫 번째,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 두 번째, 박스권의 고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으신 그 가격,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진입한 것이라면 분명히 괜찮은 자리였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그 자리에선 아무리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익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를 봤을 때 43,400원을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보세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하는 순간 손절입니다. 그런데 이탈하지 않는다면 43,400원뿐만이 아니라 46,500원이라는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되 왜? 해당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열린다? 여기까지 최소 열린다라는 거죠. 가격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느냐? 저점이겠죠. 32,450원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고 있으면 손실폭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보다 이전이 되는 지금 현재 가격의 저점으로 볼 수 있는 39,050원까지만 보자라는 건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면 그 가격은 충분히 빠르게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될 때 정리를 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는 것과 단기 이평선인 5일선과 10일선이 역배열 추세가 되면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위로 또 파란색 저항선까지 맞물리게 되면 넘어가기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하락에 대한 욕구는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까지 이렇게 짚은 가격 전략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이어서 빠르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렇게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또 수익을 챙긴 종목이 있으십니다. 바로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매수일 보이시죠? 오늘 4월 15일 일자고요. 13,880원에 매수하셨고 또 매도가 14,400원에 매도를 하셔서 3%대 수익을 챙겼습니다. 정말 전문가님이 계속 얘기하던 것처럼 올라갈 종목은 올라간다라는 게 이 종목이었는지 어떻게 이런 수익을 챙기셨나요? 이런 장에서. 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가가 되는 거예요. 아, 글을 써보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주말 전부터 콜레라 이슈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관점을 드렸을 때는 13,880원을 넘어갈 때, 전고점을 넘어갈 때 진입하셔라라는 사인을 드린 시간 오후 1시 9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뉴스가 필요합니다. 네.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는 콜레라였습니다. 네. 그런데 콜레라만 가지고 이 종목을 진입할 수 있느냐? 왜? 내가 글을 썼는데, 집필을 했는데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네. 하지만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바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제가 쓰는 그 글을 이미 집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글을 훔친 겁니다. 왜? 너네가 쓰는 그 글에, 너네가 쓰는 그 시나리오에 내가 잠깐 올라탔다가 내려올게. 눈치 못 채게.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아줘. 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죠. 왜?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프로그램이 매집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호가창 단위가 10원씩 움직이는 10,000원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원씩 움직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려갈 때 600원, 500원, 4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가씩을 이탈시켰다는 거죠. 그만큼 호가창의 배열이 이쁘지가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입을 하고 있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한테 프로그램의 오후장 첫 번째 매수가 1시 9분에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물량이 약 2배가량 증가된 것을 확인을 했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때 제가 세운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첫 번째, 2시 이내에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건 2시 이내에 우리 매수가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시에 최소 13,740원보다 주가가 높아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540원보다 주가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순으로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돌파가 나온다면, 2시 이전에 돌파가 나온다면 주가가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 2시가 될 때까지 13,740원을 지키기만 한다면 큰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13,540원까지 주가가 내려가서 지지가 된다는 건 오늘 시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켜봤는데 언제 체결이 됐느냐?
바로 1시 43분.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들어간 거죠. 그 말이 즉 그만큼 변동성이 빠르게 생길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자, 13,900원의 물량을 누가 어떻게 집어삼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3,900원에 얼마의 물량이 있었다? 3만 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가창이 얇은 종목에 3만 주가 걸려 있었다라는 건 누구 아니면 못 넘긴다? 큰 손이거나 세력이 아니라면 그 물량은 그 누구도 무서워서 못 삽니다. 왜? 3만 주를 13,900원에서 사서 시장가로 던지면 제가 보고 있었던 호가창의 배열로 봤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13,400원까지 순식간에 뺄 수 있습니다. 몇 틱입니까? 50틱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만큼 많이 내려간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선 이미 바닥에서부터 물량을 모아가고 있었던 매집하는 그들이 아니라면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샀습니다. 그 이유 13,000원 조금 넘어간 가격이 바로 VI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1시 43분에 진입해서 VI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약 17분가량 걸렸습니다. VI가 걸리고 나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이 의학스럽게 들어오는데 얼만큼 들어왔느냐? 약 6만 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5만 3천 주 순매수가 걸려 있었는데 여기에서 종목조회 순위 5위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14,000원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프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그래서 14,000원을 어떻게 넘기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은 향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쏘아 올렸습니다. 약 6분 후에 14,000원을 넘어서 쏘아 올리기 시작했는데 자, 2시 13분에 자유익절 의견까지 드렸었던 이 종목.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 어딘데? 유바이오로직스 1분봉입니다. 자, 진입한 자리 어디? 1시 43분. 얼마? 13,880원. 익절한 자리 어디? 고점이 14,400원인데 저는 2시 13분에 14,340원에 익절 사인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캐치했죠. 갑작스럽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었었던 이유. 우리는 지필가라 했습니다. 저는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세웠었는데 그중에 무엇이 맞아떨어졌습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 뭐였습니까? 2시 이전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우리가 매집하는 거죠. 그런데 2시 이전에 13,880원 넘었으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진 거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올라갈 때 고점을 판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저도 모릅니다. 왜?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판단했었던 건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30만 주가 넘게 쌓여 있었던 그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12분, 그죠? 그리고 13분, 이 양 2분간 매도로 나간 프로그램 물량이 약 4만 주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눌림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것을 봤을 때 유바이오로직스는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지 않은 채 한 번의 매수로 종목을 끝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느냐? 3%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매우 짧은 시간에 3%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갔다. 거기에 전고점 돌파 매매로 진입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고점 돌파 매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16종목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네. 하락한 종목 단 한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확률적으로 높은 전고점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치 테크놀로지부터 여러 가지 예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내용들은 설명 안 드리고 차트로 봤을 때 이 종목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번 주만큼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코치 테크놀로지 아직 절반 매도 안 한 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오늘도 꽤나 괜찮은 상승이 나왔는데 자, 테스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토로 신호가 있었죠.
거기에 한 가지 더 파란색 저항선도 올려놓고 상단에 있는 27,100원이라는 저항선을 넘겨서는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붙었지만 27,100원이 지켜진다면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며 내일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28,65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27,100원까지 눌리지 않고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보유 중이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언제 갑작스럽게 주가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27,100원을 익절 마지막 가격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바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코츠테크놀로지 방산 관련주죠. 그리고 또 반도체, HBM 관련주 중에 테스 이렇게 종목들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던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기차 쪽으로 봐야 된다. 작년까지는 2차 전지 시장이라고 바라봤다면 올해부터는 2차 전지가 메인이 아니라 전기차라는 큰 테마를 보자, 섹터를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전기차 중에서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2차 전지 스태킹, 일체형 설비, 레이저, 노칭 장비를 제조하는데 46 시리즈의 권치기로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 권치기가 무엇이냐? 극판 전공정을 마친 극판 릴을 원통형 배터리 형태로 말아주는 장비입니다. 그만큼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때마다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5천억 규모의 캐파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수요가 증가되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지금 당장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종목인데, 자,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은 이미 지났고 상승 추세의 첫 번째 파동이 나오는 자리에서 토르 신호가 떴다라는 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종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익절은 어디까지 첫 번째로 볼 수 있겠습니까? 35,700원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반등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 날을 봐야겠지만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그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을 한다면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어디에서 익절해야 되는지 그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명, 2차 전지 관련주 준비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가격 전략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왜 보수적으로 1차 목표가 3만 원을 잡아놨는지, 그리고 그 3만 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는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시나리오는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저도 판단하는 방법과 익절하는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매수가 27,8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송이 끝나고 9시 30분에 이제 미국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일정도 체크하셔서 내일 장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상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 번호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종목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즈부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코즈부 투나잇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